안녕하세요. 잘생긴 오렌지 차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중계동 같은 경우 학군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왜 강남이나 목동만큼 집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에 대해서 어,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군이 좋으면은 그 주변 지역 학군 수요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주변보다는 상승률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제 학군 지역끼리 비교를 할 때 보면은 또 그 해당 지역에 따라서 그 가격 상승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한번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일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집가 상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라고 보겠죠. 근데 그 여러 상승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순위를 따지자면은 일자리가 어떻게 보면 학군보다도 더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중요한데요. 자, 이거는 그 서울시 일자리 지도입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일자리 우리나라 서울 안에서의 일자리는 일단 강남구가 가장 그 범위도 넓고 크고요. 규모도 크고 그 다음이 이 서울 이게 도성 지역, 도성 안에 있는 시청이나 이런 지역 그 다음에 영등포 금융권 중심지 일자리 그 다음에 그 가산 디지털 단지역 있는 쪽 이렇게 일자리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양천구에도 일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잠실 근처에도 일자리가 있고요. 군데군데 일자리가 있지만 가장 메인 일자리라고 불리우는 지역은 바로 이 트라이앵글이죠. 여의도, 강남, 그리고 시청, 서울 도성 안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서울 도심 지역이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트라이앵글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치동은 여기 강남 이쪽에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와 그 학군이 만나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우리나라 최대의 최고가를 형성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형성된 게 바로 이 오목교역 있는 이 지역에 있는 목동 학군 지역인데 바로 그 여의도 직주 근접자들이 많이 이쪽을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도 일자리와 강남만큼은 아니지만 여의도 일자리와 그 다음에 학군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높은 지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강북 지역인데요. 그 중계동이나 그런 학군 지역들은 여기 더 위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목동이나 강남은 굉장히 인접해 있는 것에 비해서 이쪽은 규모도 여기 밑에 있는 이쪽보다도 규모도 작을 뿐더러 위치도 약간 좀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그 중계동 그 학원가가 여기 안에 겹쳐져 있었으면은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켰을 텐데요.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산도 많고 그 다음에 이미 그 대형 빌딩이라든지 상업지가 빽빽하게 들어섰기 때문에 주택가가 형성되기에는 좀 지형적으로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내로 중구, 뭐 이쪽, 종로 이쪽이 아파트 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종로 여기 한복판에 그 경희궁자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경희궁자이가 워낙에 주변에 아파트 수요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이 없기 때문에 공급의 그 지역적인 공급 수요 불균형으로 인해서 여기가 큰 폭의 상승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택가들은 여기 노원이나 이쪽으로 형성돼 있죠. 노원 중계 이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멀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 그 수요 면에 있어서도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지도는 이게 2009년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 할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 강서구에 마곡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강서구에는 지금 일자리가 하나도 지금 색깔이 안 칠해져 있죠. 만약에 지금 이게 10년 전 자료니까 2009년이니까 10년 전이죠. 지금 2019년 10년 후에 이 지도를 다시 만든다고 했을 때 보면은 아마 여기 마곡 있는 이 지역이 적어도 여기 주황색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오렌지색까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 기업 입주가 LG라든지 그런 기업 입주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입주가 완료되는 이제 한 5, 6년 이후 입주가 거의 완성되는 그때쯤이면은 거의 이런 레몬새까지도 여기 생겨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서남권 지역들이 직장인들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이쪽의 집가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아직은 그 진행 단계고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그거가 육안으로 확실히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18년도, 이거는 거의 최근 자료죠. 작년에 저런 지도는 없지만 이제 수치를 제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수가 그때는 400만년, 10년 전에 400만년인데 이제 총 502만이 됐죠. 100만 정도 늘어났고요. 그래서 동남권, 강남이라든지 서초, 잠실, 가락동 이런 지역들은 148만. 그다음에 서남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의도, 영등포, 목동, 가산, 구로, 뭐 마구까지 합쳐서 그런 지역들을 다 합쳐서 보면 143만입니다. 많이 쫓아왔죠. 동남권과 서남권에 그러한 격차가 있었는데 마곡이 생김으로 해서 148만 대 143만 거의 이제 비슷하게 육박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근데 물론 아직까지도 그 격차가 나는 이유가 여기 구로라든지 구로 디지털 단지 여기에도 일자리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여의도 국민과 여기는 굉장히 고소득인데 반해서 이쪽은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득이 여기나 여기 강남만큼 고소득자들은 좀 수가 적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위주이기 때문에 그래도 직장인 수요가 많기 때문에 요즘 여기가 바로 광명이거든요. 광명 이쪽 지역이 굉장히 뜨는 겁니다. 여기는 약간 조선족도 있고 그런 신길이라든지 그런 중국인 동포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르는데 상승의 제한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쪽 광명이 더 뜨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 광명 뉴타운이 생기면서 새 아파트들이 지금 생기고 있죠. 그래서 여기 아직 새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는데 분양은 마쳤지만 완공된 건 아직 없는데 입주가 시작되고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은 이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때에서는 더더욱 더 컨벤션 효과를 누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3, 4년 후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이제 서남권의 목동, 뭐 여기 마곡이 커가면서 여기도 일자리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도심권이 91만입니다. 종로, 중구, 용산. 생각보다 도심권에 일자리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00만이 안 넘죠. 그 다음에 동부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만. 여기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여기 이남 지역은 이렇게 많은데 비해서 강북 지역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제일 적은 거는 서부권, 공덕, 신천, 상암 이쪽은 40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신촌이나 근데 아까 지도를 보면은요. 그나마 마포가 나은 이유가 여기 종로랑도 가깝고 그다음에 여기 영등포랑도 다리만 건너면 여기 여의도죠. 그리고 여기 신촌 여기 서부 서나고 여기가 한 40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치면 그래도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마포는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마용성은 그래도 이렇게 괜찮은 거긴 한데 여기가 제일 적죠. 동서남북으로 쳤을 때 여기가 제일 많고 148만 그다음에 143만 여기고 그다음이 여기 흩어져 있는 거 여기 좀 합치면은 그래도 좀 사이즈가 되니까. 그런데 얘가 제일 적어요. 서부권이 40만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게 어디입니까? 일산이랑 파주잖아요. 그래서 일산이랑 파주가 제일 이제 집값이 제일 저렴한 겁니다. 반면에 동남권은 굉장히 크고 여기에 넘치다 못해서 여기 분당까지도 집값이 많이 올라갔죠. 여기 지하철이 또 연결되고 경부 라인이 있기 때문에 분당도 똑같은 1기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분당이 훨씬 더 집가가 높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평촌은 여기 밑에 이쯤 과천 더 밑에 이렇게 있는데 좀 어정쩡하죠. 그렇기 때문에 1기 신도시 중에서는 분당만이 집가가 그래도 좀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치로만 따졌을 때 보면은 148만인 대치동인 동남권, 143만인 목동인 서남권,
거의 일자리 수대로 이게 집값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이 그 아파트 투자를 하실 때 보셔야 될 것이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수랑 위치,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것이 학군이죠. 그래서 일자리, 그러니까 내가 직장이 어디 있느냐, 동서남북 이 트라이앵글로 봤을 때 어디에 있느냐를 먼저 선택하셔야죠. 내 일자리가 동남권이다, 그러면은 여기 강동남 지역을 봐야 되고, 그래서 이 중안에서도 학군이 제일 좋은 지역을 봐셔야 되고, 내 직장이 여기 북쪽, 강북 쪽이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이제 학군을 보셔야 되는데 학군보다도 더 우선으로 봐야 될 것이 이 직주 근접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강북 안에서는 약간의 그러한 우선순위를 이렇게 두셔서 이제 아파트들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강남권처럼 겹쳐져 있죠. 일자리와 그 학군이 붙어 있는 목동 지역이 그래서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그 마곡이 성장하면 할수록 그 주변에서 가장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몰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게다가 마곡 같은 경우에는 9호선하고 5호선, 공항철도 이렇게 교통이 좋은데 교통이 좋은 게 역으로 그 단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마곡 같은 경우에는 임대 아파트 비율도 한 50% 되고 그 다음에 그 대부분 기업이 들어올 그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주택가 입주 그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학원가 형성하기에도 그런 상업지가 기업용 상업지랑 학원용 상업지가 제가 다르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지 부족이라든지 여러 여건 같은 것들이 이제 학군 지역으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아이가 없을 때는 그냥 직주 근접 무조건 직장 가까운 곳 이렇게 찾다가 이제 아이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회사 생활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은 좀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일에 치여서 바쁘게 살다가 이 집은 좀 조용하고 한적하고 좀 약간은 좀 떨어져 있는 곳, 10분 이상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죠. 그래서 상업지 그 기업 있는 쪽들은 좀 시끄럽고 그다음에 그 회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많이 하는 유흥업소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집안에서는 좀 편하게 쉬고 그다음에 아이도 좀 이렇게 아늑하고 그러한 환경에서 그다음에 좋은 학군에서 좋은 그런 공부 면학 분위기에서 자라길 원하기 때문에 주변에 가장 학군이 좋은 지역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곡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제 아이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이제 목동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근데 이것이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로 사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분당의 정자역에 보면은 그림으로 제가 보면서 예, 이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 정자역이 여기 있었는데요.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죠. 거리상으로 강남하고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정자동에 카페 거리도 있고 나름 상권이 굉장히 발달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분당 내에 분명히 그러한 수요가 있거든요. 상업지에 대한 그런 수요가 있어가지고 그 분당에 이렇게 크게 보면은 여기서 중심이 아무래도 정자이지 않겠습니까? 정자역 부근인데 이곳에 굉장히 상권이 많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강남까지 가서 무슨 카페에서 약속 잡고 그럴 바에는 그냥 정자동 안에서 다 해결하는 거죠. 여기 인근의 친구들 만날 때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신분당선이 생깁니다. 강남에서 분당 여기 정자역까지 한 20분 밖에 안 걸리는 그러한 거리가 된 거죠. 실제 물리적 거리는 그렇게 먼데 지하철 신분당선이 생기면서 뭐 평균 시속 80km 이상으로 달리니까요. 그러면서 강남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저기 있는 사람들이 비교를 생각합니다. 여기 정자동에 있는 카페 거리도 여기도 좋지만 아무래도 강남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인프라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갈만 하잖아요, 20분이면. 그러기 때문에 이 빨대 효과라고 해야 되죠. 여기에 있는 그 상업지 수요를 갖다가 강남이 쭉쭉 빨아들입니다. 그 빨대는 뭐냐? 바로 신분당선이죠. 그래서 여기 정자, 여기 상권이 굉장히 타격을 입었습니다. 상권이 좀 죽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이쪽으로 빨대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인프라의 그 비교 우위를 봤을 때 이쪽이 좀 더 발전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갈 수 있는 거리가 이제 가까워진다면은 더 상급지로 이동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마골
마곡이 여기가 개발이 되면서 뭐 그런 다른 상업 같은 거, 백화점 이런 것들은 여기서도 생기고, 그 다음에 제2목동병원 뭐 그런 것도 생기고 했기 때문에 다른 건 수요가 괜찮은데, 이제 학원 수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미 여기 강서구 이쪽에도, 발산 이쪽에도 학원이 좀 생기긴 했거든요. 여기도 학원들이 있긴 있지만 그 규모 면에서 아무래도 여기보다는 못해요. 그 규모가 왜 중요하냐면은 학원끼리 경쟁을 합니다. 규모가 있으면 학원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경쟁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학원의 퀄리티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반면에 소규모고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여기보다는 덜 치열하죠. 그렇기 때문에 학원 퀄리티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뭐 그냥 고만고만하다 하면은 그냥 이 근처 학원에 보내겠지만, 내 아이가 좀 공부의 기질이 좀 남다르다, 공부를 좀 잘한다 싶으면은 아무래도 비교 우위에서 더 잘하는 학원으로 보내려고 하겠죠. 그럼 대치동도 마찬가지예요. 대치동도 그 웬만하면은 그 잠실에 있는 사람들도 다 대치동에 학원 보내잖아요. 잠실에도 그 방이동 근처에 학원가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이동은 좀 거리가 있어서 방이동 학원가가 성업을 했지만, 그 대치동에서 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들은 다 대치동으로 보냅니다. 동네 학원보다는 대치동이 더 잘하니까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은 그쪽으로 다 흡수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그 LG가 입주하게 되면은 LG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직급들이 있고 연봉이 다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아이의 나이도 이제 학년기에 따라 다르고요. 근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이한테 그 공부 학원에 대한 투자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공부를 더 잘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투자한 만큼 얘들이 공부를 더 하겠죠. 이렇게 공부를 좀 잘하게 됐는데, 여기 안에 있는 그 학원 인프라가 있긴 있지만 여기랑 비교 우위를 했을 때 이쪽이 아무래도 학원이 더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빨대 효과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라이딩을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는 고등학교 입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학교가 더 중요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보다 또 선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 한 5학년 이후 그때쯤 되면은 이제 좋은 중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주 수요가 더 많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무는 하지만 집은 이쪽에서 충분히 통근을 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으로 뭐 하다못해 전세로라도 가겠죠. 근데 여기 있는 집들이 대부분 낡았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아무래도 어, 집을 사서 이렇게 수리를 해서 제대로 이렇게 아이를 위한 환경으로 조성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빨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직장과의 거리다. 직장과의 거리긴 하지만 그 직장과의 거리가 30분 이내라고 한다면은 밑에 학령기에 자녀를 둔 부모가 된다고 했을 때 그 수요들은 아마 그 학군 지역으로 빨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 뭐 대치동, 그 다음에 목동, 그 다음에 여기 중계동. 근데 여기는 워낙에 직장의 거리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직장에 대한 그 직장 수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여기보다는 많지 않기 때문에 지가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번 영상의 서머리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학군 지역과 그 다음에 직주 근접에 따라서 그런 지가 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